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의 기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1시간에 최대 7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혹시 낙석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만한 곳은 없는지 한편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2달 전 돌들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낙석 방지망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인도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한 대로 새로 된 벽을 설치해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낙석이 떨어지면서 절개지 아래 보행로는 지난 6월부터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절개지, 지난해 낙석 20여 톤이 발생해 낙석 방지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바로 옆에 방지망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낙석이 발생한 겁니다. 산사태 나면 차량도 덮칠 뿐더러 이 자전거 타거나 인도를 걷는 분들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돌 하나만 맞아도 거의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급경사지나 절개지는 언제든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가 문제입니다. 요즘엔 한 동네는 멀쩡한데 바로 옆 동네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수십에서 수백 밀리미터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오게 되면 땅 속에 물을 가득 채워버려요. 흙입자 사이에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사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죠. 전문가들은 절개지 인근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들의 양해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환영 인사를 전하며 전국 시도에서도 군 장병들의 편익 등을 고려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은 예전 수준으로 줄어든 의과대학 정원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자습실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려나온 다음에 수능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재수 없다. 올해는 재학생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1%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도 줄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3,000명, 지난해보다 2,000명이나 적습니다. 그만큼 의대 지망생이 다른 대학, 다른 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수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현역으로는 사실 의대를 들어가기 어렵다 이러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눈치 작전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이 문제입니다. 의대 응시생이 몰리는 과학 탐구 대신 사회 탐구를 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자연계열 지원자도 사회 탐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사탐런을 부응해서 따라가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갔을 때는 어떤 준비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을 하고 응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100일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시험 준비 지원과 대입 변수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44개 시험장 학교에 대한 시설 점검과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1:1 원격 강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의대 정원 변화와 재학생 수 증가 등 대입 변수를 분석해 온라인 특강과 면접, 논술 아카데미, 대입 상담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간부들은 기자회견 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연 강원도 교육청 간부. 이른바 양심 고백을 합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 정책 관련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교육 정책 및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단 4명밖에 없는 국장급 간부 가운데 1명의 방. 퇴근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최 협력관의 기자회견 날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어제도 휴가하셨어요? 어제는 네, 오후에요. 같은 날 교육감과 가깝다는 또 다른 간부도 휴가를 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간부도 자리를 비워 취재진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 정책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입장이 없다라고 나중에 KBS에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도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선거운동 무렵 교육청 공무원들에게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선거운동 조직에 몸담았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서 교육감 되시면 이런 거 도와주세요라고 받았거든요. 그거를 뭐 특별하게 뭐 캠프처럼 뭐 정책 개발팀처럼 오해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아이들을 수능을 책임지고 끌어줘야 될 교육청이 저런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교육청 내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신교육감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취업자들이 교육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440세대의 물 공급이 끊기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춘천시는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서는 한편 최대한 서둘러서 1,320톤 규모의 저수조 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FC는 오늘 춘천과 강릉시를 대상으로 2026년 홈경기 개최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1개 시에서 단독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한 차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강원FC가 지원금 경쟁 방식 공모로 도민 간의 갈등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며 춘천 시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홈경기 유치에 임하라고 춘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의원들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공모할 것을 강원FC에 요구했습니다. 춘천시가 대학기술 이전을 통한 바이오 산업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5년 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지방비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정된 강원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연계 사업입니다.
철원군이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야간과 새벽 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 차량 영치반을 꾸려 실시간 체납 차량 조회가 가능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간 영치에 나섭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의 2025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가운데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뽑힌 것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강원형 고위군 맞춤형 통합 돌봄과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천군 보건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휴가지와 축제장 주변의 음식점, 김밥과 냉면 전문점 등 달걀 취급이 많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반은 각 음식점의 위생관리 규정 준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